안녕하세요. 해외 선물과 주식을 밤에 만나는 마옹이라 해주야 이선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3월 1일로 예상됐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한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월마트의 호시 쪽으로 인해서 뉴욕의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또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 드디어 2230선을 탈환했고 코스닥 지수도 75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하셨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번호 02-2077-6252번,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옹일의 해주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코너로 마스터 테마주 차트 마테차죠. 지금까지 이제 봐야 할, 분석해야 될 테마주들을 탈탈 털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함께 해주실 KW 트레이딩의 전찬환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네, 아주 잘 쉬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좀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시장 상황 어땠고 또 오늘 주목해야 할 테마주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예, 알겠습니다. 먼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KW 트레이딩 소속 전문가 영웅 전찬남이라고 하고요. 이게 2019년을 맞은 지 2019년을 시작한 게 우리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정말 시간이 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감사보고서 시즌, 즉 결산보고서라고도 하는 그런 감사보고서 시즌이 다가오는데 오늘도 저 전찬남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감사보고서 시즌에도 안전하면서 수익이 좀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전찬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 2선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 끝까지 방송 끝날 때까지 채널 고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 되시는, 많은 정보 얻어가시는 그런 도움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는데요. 일단 지난주 시장 상황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을 했는데 네네. 여기 주목해야 할 테마주가 있을까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 이 미국발 악재죠. 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그리고 수입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에 고율 관세 부과, 즉 유럽산 자동차의 고율 관세 부과 또는 수입량을 좀 제한한다는 그런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양해각서라고 하죠. 즉 MOU인데 거기서 이 중국발 중국 화폐의 가치를 우리가 위안화라고 하는데 그 위안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좀 유지한다는 그런 잠정 합의 소식에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가 넉 달 만에 최고치인 2230까지 갔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언제 750을 돌파하나 했는데 금일 750을 회복하고 이제 800선까지 도전하지 않을까, 800선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협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악재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는 크게 더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제는 아까 전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실 기업을 가리는 그런 감사보고서 시즌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할 때 유의해야 되는 종목군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감사보고서 시즌에 맞춰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이 6호 관광객들이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서에 의해서 화장품 관련주가 시장 주도 섹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코스피 코스닥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시장에 활기를 띨 수 있었다는 게 참 기분이 좋은 소식인데 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인 관광객 유커들의 또 소비주에 대한 상승세로 인해서 뭐 한국 화장품 브랜드 저는 이제 여자니까 잘 알잖아요. 미샤 같은 게 15% 이상 오르고 이렇게 좀 한국 화장품 브랜드 전반적으로 높이 올랐는데 다른 소비주들도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을까요? 예.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 미샤가 15% 오른 것보다도 이 미샤 관련주인 에이블 CNC라는 회사가 15% 올랐습니다. 네. 15% 상승이 나왔고 우리가 흔히 유커, 네,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을 요커라고 해서 유커라고 하는데 유커가 내한을 한다 또는 금할령, 중국에서 뭐 한류를 그 금지하는 그런 금할령이라고 하는데 그 금할령 해제 소식이나 또는 중국 지방 정부의 관광 상품 중에서 한국 관광 상품이 다시 재판매되고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관련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두 번째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중국 수혜주가 어떤 거 있냐면은 바로 중국 소비주입니다. 그렇게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으로 관광을 즉 여행을 오게 되면은 김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강천 김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강천 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쿠첸 밥솥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쿠첸, 관련주인 쿠첸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크게 상승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관광 테마, 즉 여행 테마죠. 좀 여행사 테마들이 있어요. 뭐 하나 투어라든지 모두 투어라든지요. 또는 세종이라든지요.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또는 호텔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상승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게다가 항상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중국인 여행객들, 즉 요커들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게 되면은 명동 갔다가 명동 거리를 가면서 김을 사고 쿠첸 사고 그리고 면세점으로 이렇게 네. 가는 경우가 있어서 면세점 관련주인 뭐 신세계 아이네시라든지 또는 뭐 하나 갤러리아 타임 등 이렇게 면세점 관련주도 같이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를 물어봤는데도 많은 걸 대답해 주셨는데요. 중국 관광객들이 늘면 정말로 뭐 한국 화장품 관련주뿐만 아니라 면세점 그리고 여행, 뭐 호텔 다양하게 정말 상승을 하니까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간 시황을 잘 들어봤고요. 전남 공개 추천주에 대한 이제 AS를 한번 들어볼 시간인데 이전 추천주 가운데 이제 손절 종목이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아주 오랜만에 손절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정확한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손절된 종목을 보면은 정말 매수 불발 안 된 종목 세우글로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손절된 종목은 신주 인수 부사채권 발행, 뭐 BW 발행으로 인해서 SY 패널이 손절됐었고 이번에 두 번째 손절된 종목인데 한 20-30개 추천드렸는데 딱 지금 2개 손절됐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SY 패널, 지금은 이 파인텍이라는 종목이 손절됐습니다. 일단 이 파인텍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2주 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추천을 드렸을 때 이게 폴더블 관련주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2월 20일에, 2월 22일, 즉 오늘이죠. 이 갤럭시 S10 언팩 행사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언팩 행사와 2월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일정이 있기 때문에 홀딩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정확히 한 3일에서 4일 전에, 한 3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 외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공시가 떴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공시가 떠서 보통 이 금액도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시총을 뛰어넘는 이 파인텍이라는 회사의 시총을 뛰어넘는 이런 회사의 시총을 뛰어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행한다고 해서 시간 외로부터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는 터라서 하한가로 바뀌진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좀 손절선을 좀 못 지키시고 못 지켰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손절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금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는 항상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파인텍 같은 경우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악재가 있었지만은 상승 모멘텀인 폴더블 관련주
즉 폴더블 관련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일정에 맞춰서 상한가가 나왔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말씀 중에 파인텍의 손절 사유가 주주 배정 유상 증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유상 증자라고 해가지고요. 네, 우리가 흔히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를 증자라고 합니다. 네. 증자라고 하고 이 증자에는 유상 증자와 무상 증자, 제3자 배정 유상 증자가 있어요. 근데 오늘 유상 증자만 일단 유상 증자에 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유상 증자는 주주 배정 유상 증자와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주 배정 유상 증자는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가 신사업, 새로운 사업을 하든 또는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든 할 때 자금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신주라는 주식을 발행해주고 이제 주주들로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을 조달받는 겁니다. 투자 금액을 조달받는 대신에 신주라고 해서 주식 수를 좀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주를 받기로 하는 그런 주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해주고 그리고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단기로 봤을 때는 악재로 그렇게 반영돼서 파인텍처럼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해서 이 유상증자는 타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자면은 정말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악재로 반영돼서 파인텍 같은 경우가 하락했죠. 근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호재로 반영되는 그런 예를 하나 들면은 2018년 2월 달에 자율주행차 테마인 이 네페스 신소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고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을 했습니다. 이때 최소 발행가액이 2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유상증자 그 금액이 조금 납입이 연기되거나 또는 납입이 불발되면 시장에서 하락 나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납입이 완료가 됐고 이 네페스 신소재는 이때 주가가 한 3만 원 초반, 아까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 이게 최소 발행가액이 35,000원이에요. 근데 이때 28,000원이었던 이 회사는 이 금액이 납입이 완료가 되고 나서 3, 4개월, 즉 한 5개월 정도 사이에 9만 원까지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납입이 완료되고 나서는 이 회사가 주가는 크게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크게 상승 나온다고 보고 타기업에서는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납입이 불발되거나 또는 연기되거나 하게 되면은 주가는 크게 좀 실망 매물, 즉 차익 매물, 실망 매물로 인해서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주주 배상 유상증자 좀 생소한 용어였는데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잘 됐는데요. 그럼 이제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이렌텍도 지난주 추천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AS 좀 살펴주세요. 네, 요 이렌텍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난주 방송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갤럭시 S10 하면은 언팩 행사와 이 MWC 일정이 있어서 삼성전자 관련 수혜주로 파인텍과 이렌텍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파인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악재가 시간외에서 나와서 이거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렌텍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 현재 한 마이너스 한 4%에서 마이너스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간으로 오늘 2월 20일 언팩 행사지만은요. 미국에서 그 발표하는 것이고 오늘 즉 내일이죠. 이 갤럭시 S10에 대해서 조금 호평이라든지 정말 삼성전자에서는 이런 기술은 여태 이전에 갤럭시 스마트폰에 없었던 기술을 넣은 거다. 정말 혁신적인 핸드폰이다. 갤럭시 S10은 이러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이 이렌텍 같은 경우가 앞으로 지켜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봐가지고요. 손절가 오기 전까지는 홀딩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 지난주 추천주였던 머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5G 5G 이제 상용은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이 갤럭시 S10부터 5G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5G 우리 관련주는 꼭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5G 관련주가 정말 많아요. 이수페타시스, 이노 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 정말 많지만은 저는 이 머큐리가 제일 통신 그 강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머큐리가 저는 제일 좋다고 보고 최근에도 공시가 나왔어요. 이 머큐리 같은 경우는 KT와 공급자 계약을 통해서 KT가 5G
보급화를 상용화를 위한 그런 통신 장비 설치하는데 KT의 뭐 통신 장비를 공급한다 이런 공시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머큐리 손절가 오기 전까지 계속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이 정도로 제가 이 지난주 추천주 AS는 딱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렌텍 같은 경우는 갤럭시 S10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손절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면 추가 상승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머큐리는 5G 워낙 대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또 궁금한 이번 주 추천 테마주 한번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매주 이 시간만 기다리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6시 30분에 이 마스터 테마주 차트 마홍일의 해주야가 시작이 되는데 6시 45분부터 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추천주 보시려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는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그리고 현장일 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감사 보고서 시즌에서도 끄떡없고 정말 수익도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테마주 2선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는 이 제약바이오 테마에서 헬스케어 테마에 속하죠. 이 셀트리온 제약하고요. 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남북 경협주죠. 남북 경협 테마에 속하는 토목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종합기술입니다. 먼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셀트리온 제약부터 설명드릴 건데 이 셀트리온 제약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이오시밀러 하면은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시밀러가 어떤 건지 그 개념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유전자 재조합, 그리고 세포 배양 기술,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 등을 활용해서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는 그런 오리지널 의약품 등이 있잖아요. 네. 그 오리지널 의약품들을 오리지널 의약품들을 품질 효능 및 안정성 측면에서 즉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하게 만든 복제약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용어가 좀 어려워요. 용어 어려워서 저도 조금 외우는데 좀 분석하고 공부하고 좀 외우는 시간이 걸렸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의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TV를 보면은 뭐 짜장면집, 뭐 중국집 맛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 집 가서 중국집, 중국 짜장면 맛집이라고 뭐 어디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서 짜장면을 먹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정말 소액 내고 짜장라면 같은 거 그런 거 사 먹습니다. 그래도 우리 충분히 짜장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한마디로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이 이런 겁니다. 제네릭 의약품이라고도 하고요. 이 셀트리온 제약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 비오지킨 림프종에서부터 그리고 만성 림프성 백혈병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등 혈액암 치료용에 쓰이는 로슈의 리툭산이라고 불리는 그런 트룩시마라는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맙테라 바이오 의약품, 맙테라라고 하는 바이오 의약품 복제한 제품인 죄송합니다. 로슈의 리툭산이라고 불리는 그런 투룩산 등이 있고요. 투룩시마가 있고요.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에서 유명한 로슈의 헙세틴을 복제한 의약품인 허주마, 그리고 개양성 대장암과 크론병 치료제인 존슨앤드존스의 레미퀘이드 복제 의약품인 램시마까지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램시마, 그리고 투룩시마, 허주마, 허주마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 트룩시마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는 워낙에 잘 알고 있었지만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분석하면서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다. 이거는 정말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추천을 안 하면은 나중 가서도 정말 밤에 방송 끝나고 자기 전에도 후회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선정하게 됐고요. 이 투룩시마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말에 이 미국 식품의약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FDA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맙테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약 78억 3,100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8조 7천억까지의 매출로 글로벌 의약품 판매 순위
4위에 올랐고 이 미국 시장 규모만 대략적으로 5조 가까이에 이른다고 봅니다. 이 벌써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맙테라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고 이미 유럽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30%나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 관련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어서 이 투룩시마에 대한 전망은 더 밝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인 이 허셉틴 같은 경우,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인 허주마 같은 경우 역시 작년 하반기 유럽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고 유럽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도 7%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며 이게 곧 FDA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을 것으로 좀 전망도 된다고 합니다. 동사의 강력한 항체 바이오 시밀러인 이 램시마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가 있고요. 이 동사는 즉 셀트리온 제약이 램시마가 피하 주사제의 형이라고 해서 램시마 SC라고 있어요. 이게 램시마 같은 경우가 이 램시마 SC가 어떤 거냐면은 기존의 램시마와 다르게 피하 주사제 형입니다. 환자가 직접 투약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램시마를 그전에는 처방을 받으려면 병원까지 가서 병원이 뭐 2시간 걸리든 3시간 걸리든 뭐 며칠이 걸리든 병원까지 가서 꼭 처방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주사제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집에서든 뭐 어디서든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주사만 꽂으면 주사만 이렇게 직접 주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램시마를 주입해서 치료를 아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편리성은 좀 높인 제품이죠. 근데 이렇게 투룩시마든 허주마든 램시마든 이렇게 강력한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을 가진 회사의 주가가요. 63,000원도 안 합니다. 네. 63,000원도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이게 다른 대형 제약 바이오 회사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돼가지고요. 오늘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선정하게 되었고요. 매수가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조금 넓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매수가는 64,000원에서 63,000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매수가는 64,000원에서 금일이 62,600원이 종가인데요. 조금 그냥 더 넓게 잡도록 할게요. 64,000원에서 그냥 62,500원까지 제가 잡도록 할게요. 64,000원에서 62,500원. 네. 그리고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제가 안 가지고 오면 후회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3개의 목표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먼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69,000원에서 7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72,000원에서 77,000원. 그리고 3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 매수가 대비해서 한 6%에서 7% 정도 선으로 설정해서 57,000원으로 설정해서 우리 이 셀트리온 제약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추천 테마주 첫 번째로 셀트리온 제약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 테마주 역시 핫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설명 중에요, 이제 투룩시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FDA의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게 어느 제약사를 통해서 이제 좀 미국에 판매가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투룩시마 같은 경우는 이 북미 판권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인 테바, 테바를 통해서 미국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이 다국적 제약사 이 테바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세계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 즉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그리고 혁신형 전문 의약품 분야에서 항암제 분야에서 강력한 포트폴리오 및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축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제약의 투룩시마는 미국의 좀 다국적 제약사인 테바를 통해서 판매가 될 거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명쾌하게 다국적 제약사 테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추천 테마주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이번 주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셀트리온 제약에 이어서 준비한 두 번째 추천주는 한국종합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토목건설 사업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상하수도라든지 그리고 수자원 개발 그리고 도시계획 등을 수행하는 이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즉 무슨 건물을 짓든 상수도
건설을 하든 공사를 하든 이 회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요 매출처를 봐야 됩니다. 이 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에서 시장 점유율이 13%고요. 이 도하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이어서 대한민국 2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가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서도 SOC, 즉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의미하는 SOC 예타 면제 사업에서도 정책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시장에서 큰 상승이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북 테마에서는 역시나 사회 간접 자본 테마인 SOC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북미 정상회담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도 정말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말 지금도 시청자분들께서 대북 테마가 어떤 게 올라갈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정말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철도 테마로 먼저 선침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주라서 비료나 이런 종목들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북미 정상회담,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SOC 관련주와 철도가 한번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SOC 관련주 중에서 한국종합기술을 추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금요일에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이번 주에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가 크게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가 순환매하듯이 테마주 안에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순환매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종합기술이 저는 시장에서 크게 다시 한번 상승 나오는 모습이 보여줄 거라 해서 이번 주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이 한국종합기술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제가 시청자분들께 조금 매수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가 같은 경우는 6,650원에서 6,550원으로 매수가를 좀 설정을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6,650원에서 6,550원 이렇게 매수가를 설정하겠고요. 그리고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로 구분을 했습니다. 1차 목표가는 7,300원에서 7,7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8,100원에서 9,000원으로 제시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150원으로 설정해서 우리 이 대북 테마의 한국종합기술 매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잘 되면 좋지만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때는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실제로 정말 앵커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2018년 5월 23일이었어요. 5월 23일 밤 11시에 제가 정말 자다가 정말 한번 비명을 지른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래요? 밤 11시였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게 작년 5월 23일에 시간 외 특징주로부터 그때 남북 경협주들이 시간 외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밤 11시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한테 서한을 하나 보내요. 당신이 많이 화가 나 있는 걸 알고 있고 나는 당신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소식이 밤 11시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다음 날 대부분의 단기간에 크게 상승이 나왔던 남북 경협주들이 하락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게 좀 물론 안 좋은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둬야 됩니다.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역전략 테마주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렇게 틀어지게 되면은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전자산 관련 테마를 추천을 드리고요. 안전자산 관련 테마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금리 인상을 하거나 또는 시장이 어지러울 때, 시장이 좀 애매하거나 금리 인상을 하거나 미국의 FED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거나 대한민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안전자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금이라든지요, 또는 정말 희귀 강물 같은 경우 있어요. 바나듐이라든지요, 니켈이라든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 관련 수혜주로는 엘컴텍이 있고 정산애강 그리고 유니온 그리고 니켈 관련주인 대한전선이라든지 또는 9.1신동
네, 그런 안전자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또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안전자산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은 금이라든지 희귀강물 이쪽 관련 또 테마주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공개 또 추천주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에서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또 남북경협주로 한국종합기술에 대해서 추천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얼마큼 올랐을지 또 상승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요 또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전찬환 전문가님과 함께 공개 추천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홍일의 해주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2부에서는 저희 그동안 추천해주신 전찬환 공개 추천주에 대해서 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번호 02-2077-6252번,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찬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그동안 참 힘차게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네네. 좀 공개 추천주들이 결과가 좋기 때문에 뿌듯하실 것 같거든요. 네.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처음에는 이 소감을 말씀해달라는데 어떻게 소감을 말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이 높을지는 몰랐고요. 실제로 정말 다른 주식 방송, 다른 타 주식 전문가가 하는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저만큼 이렇게 매주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정확한 매수가 밴드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는 이런 전문가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2달도 되지 않아서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가 정말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이번에 파인텍 손절한 것까지 감안하면은요 네. 150%에서 160% 가까이가 그렇게 누적 수익률이 나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래는 이게 해외 선물 시간인데 제가 이게 해외 선물보다도 지금은 이 추천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수익률 자랑은 그만하고요. 이 추천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2부를 좀 마련하게 됐고요. 추천한 종목들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종목들은 어떤 이유로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 종목들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추천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가능성까지 그런 열어두는 그런 의견을 좀 오늘 2부 방송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힘차게 달려왔기 때문에 좀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찬환 공개 추천주 AS 첫 번째로는 보유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AS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 보유 종목이 있습니다. 보유 종목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목표 달성하지 않고 제가 홀딩하자고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요. 네. 첫 번째는 NCN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머큐리, 지난주 추천주였죠. 머큐리, 이렇게 이렌텍 4개의 종목을 아주 깔끔하게 있습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 이 종목들부터 제가 한번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제로투세븐은 제가
설 연휴 시작되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추천드린 종목이고 추천을 드렸을 때 테마는 중국 춘절수의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로투세븐이 영유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수분 크림, 그 궁중비책이라는 수분 크림이 중국 관광객들, 중국 이 학부모님들한테 되게 크게 인기다 해가지고 네. 소비 테마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 제로투세븐을 추천했고요. 실제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매수하고 나서 마이너스 2~3%까지 2~3%까지 하락하면서 조금 실제로 크게 상승 나오는 모습을 못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종가가 7,410원이거든요. 2월 20일 종가가요. 매수 추천가가 7,000원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요. 지금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 6%에서 7% 정도 수익 중인 이런 종목이고요. 제로투세븐은 오늘 종가가 7,410원이라 그렇지 어제는 7,600원에서 7,700원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고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신 분들은 7,600원 정도에 매도합시다라고 해서 시청자분들께 그렇게 수익을 드린 종목이기도 하고요. 목표가는 달성 못했지만은 아직 현재 6%에서 7% 이상 수익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NCN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NCN 같은 경우도 역시나 자율주행차 테마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율주행차 테마로 추천을 드렸고 이 NC에는 자율주행차 테마로 왜 자율주행차 테마인지 말씀을 드렸냐면은 알데바란이라고 해가지고 그 CPU가 있어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그런 CPU인데 삼성전자와 합동으로 개발했고 그리고 이 알데바란이라는 CPU를 기술 개발해가지고 저는 자율주행차 테마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를 전참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천 당시에 정말 9,000원, 10,000원까지도 도전했던 회사인데 대주주가 이 장내 매도를 해가지고 크게 빠진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매수 추천가 드렸던 가격이 바로 그 이전 추천주였던 제로투세븐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6,900원에서 7,000원대인데 지금도 현재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5% 이상 수익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굳이 수익 중인 종목을 매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바닥에서 다시 상승 나오는 건데 그리고 그 상승 나오는 게 그냥 갈대가 돼서 상승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승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홀딩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지금도 5% 이상 수익 중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홀딩하자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은 수소차 테마가 최근에 시장을 더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소차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차나 NCN을 비롯한 자율주행차 테마가 조금 수급적인 면에서 소외를 받고 있죠. 하지만 수소차 테마가 단기 차익 매물, 즉 단기간의 상승으로 인한 그런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수급 자체가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차 테마로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수소차 충전소만 더 설치해야 된다 얘기 나오는 게 아니죠. 전기차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좀 눌림목 자리라고 좀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NCN을 좀 가치주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하고 좀 기다린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9,000원, 10,000원까지도 그런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대주주가 매도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LB세미콘이라든지 하성밸브, 대북테마로 유명한 하성밸브 같은 경우도 주가가 크게 상승 나왔을 때 대주주가 매도했지만은 다시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서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NCN 역시 홀딩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추천주였죠. 지난주 추천주였던 이렌텍은 제가 일부 방송에서 AS를 했기 때문에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큐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보유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너무 잘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서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는 또 그동안 또 작년 12월부터 계속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시간 순으로 좀 AS를 받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12월부터 추천주 AS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작년 12월 5일부터 시청자분들께 정확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서 종목을 추천드렸어요. 먼저 첫 번째 추천주였던 휴아시스 첫 번째
네, 주 추천주였던 휴마시스와 대유입니다. 휴마시스와 대유는 12월 5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첫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테마에서 헬스케어 쪽에 속하는 테마입니다. 왜? 이 휴마시스가 체외 진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진단하는 그런 제조 키트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휴마시스는 추천하고 그런 이유로 추천을 했고 이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이 종목은 추천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하루 만에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 나오면서 목표가 처음에 최초로 1회 첫 번째로 도달한 종목이기도 한데 향후 이 종목에 대해서 가능성, 즉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되게 광범위합니다. 수소차, 뭐 전기차, 자율주행 테마 있지만은 최근에 DTI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그 감별 감식 그 유전자 인식하는 그런 제도예요. 실제로 병원 가서 병을 진단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기업에다가 내 유전자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기업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질병 가능성을 판단받을 수 있는, 진단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DTI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12개 품목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 12개 품목에서 더 늘게, 더 크게, 더 넓게, 죄송합니다. 12개 이상으로 이걸 확대해달라, 허용해달라 해가지고 이게 규제 샌드박스가 올라왔고 처음으로 허용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마크로젠 같은 그런 유전자 관련주들이 올라간 것처럼 지금 이 휴마시스를 비롯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체외 진단 사업 같은 체외 진단 섹터 같은 경우도 산업 같은 경우도 아직은 이 규제 샌드박스에서 허용돼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규제가 지금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크게 상승 나오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 이 인피니스 헬스케어나 비트컴퓨터든 뭐 한국컴퓨터, 뭐 이 휴마시스 같이 체외 진단 관련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 같은 날 같은 시간 추천드렸던 대유입니다. 이 대유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남북 경협 테마로 추천을 드렸고 비료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인도적 지원 관련주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유 같은 경우가 다른 비료 관련주들 뭐 경농이나 뭐 조비, 그리고 현대사료,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이 대유를 추천드린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액체, 즉 연면시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액체 비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농협의 판검 점유율도 한 90%나 되니까요. 근데 이 대유 같은 경우는 실제 매수 추천하고 나서 3일 정도 뒤에 손절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대유는 워낙에 남북경협 테마로 분류가 됐고 남북경협 테마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정말 크게 시장에서 상승 나오거나 하락 나오는 모습 보여줍니다. 크게 상승 나올 때는 손절되고 나서 26,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어요. 하지만 손절이 됐어도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29,900원이죠.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 현재는 수익 중이라 이거예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대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은 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물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매수 자리이기보다도 조금은 북미 정상회담이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질 때 조금은 하락 나오는 모습 보일 때 2만 원 이하로 한번 우리가 매수 구간을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종목, 삼화전기하고 3일제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2월 12일 두 번째 주에 추천드린 종목인데 3일제약 같은 경우는 아람콜이라고 해서 비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치료제를 아람코를 개발했다고 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전기차 테마를 봐야 된다 해가지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추천드렸을 때 당시에 제가 시청자분들께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차 전지, 2차 전지가 있는데 2차 전지에는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필수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조금 더 고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되려면은 전기차에는 무조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ESS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ESS 사업을 하는 콘덴서 사업을 하는 이 삼화전기가 이 전기차 관련주로 저는 딱 적당하다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삼화전기 같은 경우도 아직도 목표가 부근입니다.
네, 제가 매수 추천가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19,000원에서 한 18,000원 사이로 이렇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4일 만에 상한가 2차 목표가인 24,000원까지 도달했는데 지금 종가 2월 20일 종가를 봐도 23,000원 부근이거든요. 23,000원 부근으로 아직도 뭐 만약에 그때 매도를 못했다고 해도 아직도 20-30% 이상 수익 중인 종목이고요. 이제는 이 가능성을 보면은 저는 지금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하기보다도 조금 더 하락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주가는 제 말과 다르게 더 크게 지금보다도 더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보다도 지금 현재 종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하락 나왔을 때 저는 매수를 하면 어떨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일제약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한테는 추가 매수로 대응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매수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매수가보다 훨씬 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전에서 우리가 매도하자고 했고요. 이 3일제약 같은 경우 임상 3상 시험이 이게 조금은 올해 뭐 하반기나 이때쯤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종목을 가치주로 들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치주로 들고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지금 수익권일 때 매도해서 이 감사보고서 시즌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세 번째 주 12월 19일에 추천드렸던 동양물산과 부산산업 등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실제로 목표가를 다 도달했어요. 정말 이때는 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동양물산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북 농기계 지원 관련주, 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어서 농기계 지원 관련주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대선 정책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때 뭐 남선 알미늄이라든지 한송 네오텍이라든지 보혜양조 등이 시장을 크게 주도하고 있을 때 제가 이런 가열된 종목들을 왜 사냐, 왜 매수하냐 하면서 후속 정책주, 후속 대선 정책주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표가 도달했고 향후 가능성은 향후 방향성을 말씀드리면은 매수하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산산업도 역시 저는 지금은 매수 기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목표 달성은 했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AS 해주실 게 너무 많아서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2018년 정말 다양한 테마주로 추천을 해주셨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럼 2019년 1월에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거를 좀 주목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2019년에 정말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건 너무 많은데 참 아쉽게도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딱 한 테마만, 한 종목만 지난 추천주들 중에서 한 종목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종목이요. 저 같은 경우는 뭘까요? 너무 많아서 그렇죠. 고민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대성 미생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날씨가 많이 건조해지고요. 날씨 많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슈는 사그라들지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감염성 질환 질병인 메르스라든지 이런 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대성미생물이 상승할 수 있는 요소는 구제역이라든지요, 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이기도 하고 메르스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은 남북 경협 테마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 그런 구제역 백신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을 때 뭐 구제역 백신은 북한이 지원한다 인도적으로 했을 때 이 대성미생물이 시장에서 크게 상승 나와서 상한가까지 기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전찬한 전국민 공개 추천주 중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대성미생물을 한 번 더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고 시청자분들께 대성미생물을 한 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제역 관련주 대성 미생물에 대해서 좀 이슈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와, 진짜 2018년 12월부터 2월까지 숨가쁘게 달려왔고 종목들 하나하나가 정말 애정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잘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AS 좀 맞춰볼까 하고요. 저희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자, 숨가쁘게 달려온 전차남 공개 추천주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방송을 보시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받고 싶다 아니면 좀 이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2077-6252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